지향이 원한 증거 영상. 안녕하십니까, STBC 뉴스입니다. 지향이 저희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서 댓글을 다는데 이 증거 영상 올려달라고 계속 몇 번을 댓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벼르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서 일하느라고 못했는데 자꾸 그러니까 발끈해가지고 지금 제가 급하게 그냥 대충 만들었습니다. 이쁘게는 못 만들었으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은데 증거가 과연 없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글 90%는 찌양 댓글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보시는 분도 거의 없어요. 자기 영상이라고 지금 거기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변명 올리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일일이 대응하다가 지금은 그냥 맘대로 올려라 그러고 놔두고 있어요. 맘대로 올리라 그러세요. 개소리라고 했다가 무슨 얼굴 까라고 했다가 별 증거 영상 별의별 댓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냥 제가 무시하면서 그냥 괜히 제가 성질만 날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거 영상 어떤 내용으로 제가 준비했는지 프레젠테이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찌양이 유죄라는 증거는요, 일단은 찌양이 돈을 준 것 자체가 증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밤 없어 일한 것 때문에 협박을 받아가지고 돈을 줬잖아요. 이게 돈을 왜 줬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백에서 자기 고백할 때 말한 거는 남친한테 폭력당해서 강요해서 갔다. 남친이 강요해서. 그런 거라면 돈을 줄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돈을 줬다는 건 제 발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가 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로 전 남친한테 협박받아서 방 없어 갔다 이렇게 한 거는 그거 자체가 죄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형법, 형법 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이 법이거든요. 이 죄를 진 거예요. 이게 증거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쯔양이 유죄라는 증거. 두 번째는 쯔양 전남친 변호사한테 돈을 줬어요. 여러분, 자기가 죄가 없는데 쯔양 전남친 변호사가 와서 유서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돈을 줄까요? 자기가 죄가 없고 무죄라면 돈을 줄 필요가 없죠.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은. 협박당해서 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협박을 당하려면 자기가 불리한 뭔가가 있어야지 협박을 당하는 거고, 돈을 주려면 그런 사유가 돼야겠죠. 근데 돈을 줬다는 거는 유서를 받고 유서를 소각했다든지 이런 어떤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찌양 전남친 변호사 분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그 유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죄를 밝혀낼 수 있을 건데, 제목은 그 유서의 내용에 따라서 달려있겠죠. 사자 명예훼손이라든지 자살교사 반족죄 이런 부분에 연관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며, 이거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쯔양 자체가 나와가지고 증언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건 분명히 자기가 증언했으니까 증거가 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죄를 밝힐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증거 영상에 올린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은 쯔양 전 남친이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담당 변호사가 분명히 얘기한 거고요. 그러나 다시 고소를 했죠. 어떻게 고소를 했을까요? 자살할지 알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자살할지 알았다는 거는 불리한 거니까 주장을 말을 안 했죠. 근데 이건 추정되는 거지만 이거는 대화의 앞뒤를 보면 누구나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정황 증거가 분명히 뭐 카톡으로 대화로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취소해달라 이런 내용이 분명히 정황적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정황 증거를 저희가 찾아내면 되는 거고요. 그 정황 증거를 찾았을 때 제목은 자살 교사 방조죄입니다. 이게 정말 제일 큰 죄인데요. 형법 252조 2항에 해당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죄가 되겠습니다. 이 죄를 밝혀야 돼요. 다른 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람을 고소를 해가지고 그 고소를 한 증거들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땐 조작된 증거예요. 두 명들 직원 쯔양 채널의 직원 두 명이 공모해가지고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서 막 억압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억압을 해서 협박을 해서 결국 자살까지 내몬 그런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 밝혀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다음 쯔양의 증언을 종합해서 추정한 결과로 이거는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쯔양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그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요 그냥 자기 죄를 자기가 실토해요. 네. 바보가 아닌 이상 잘 유추해보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기 죄가 뭔지를 알 수 있게끔 다 자기가 실토를 합니다. 자기 증언에서.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이 남친이 폭력남이다 이거 쯔양 주장이잖아요. 제가 반박하는 거는 쯔양을 위해서 자살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쯔양을 사랑한 남자입니다. 언제 그랬냐고요? 그 뒷광고 사건 때 그랬거든요. 뒷광고를 사실은 쯔양이 했겠죠. 근데 그걸 자기가 했다고 하면서 자살하겠다고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희생정신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가 참 그럴 수가 있겠어요? 폭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 밤업소 일을 자신이 했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전남친도 협조할 수가 있어요. 그 증거를 만들 때 조작된 증거를 만들 때 왜? 자기가 폭행을 해서 그 쯔양이 그 방업소를 갔다고 해야지 협박을 안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폭행해서 했다는 식으로 자기가 그 죄를 뒤집어 쓰는 방식으로 해서 쯔양을 막아주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또 인정이 보이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쯔양한테 이용당하는 건데 자기가 스스로 자승자박을 하고 자기가 희생을 하는 거죠. 쯔양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럴 정도의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쯔양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고 쯔양은 전 남친을 사랑한 게 아닌 거죠.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걸 종합했을 때는 전 남친은 폭력남이 아니라는 것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보고 증언들을 종합했을 때는 폭력남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도 중립적 입장에서 갔을 때 중립적으로 이제 이런 결과를 내려서 지금은 너무나도 그 사실이 확실하니까 중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지 안 상태에서 어떻게 중립을 제가 지키겠어요. 그 다음에 탈세를 전 남친이 했다. 쯔양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여러분, 탈세를 전 남친이 했겠어요? 지금 드러난 인성을 봤을 때는 전 남친은 쯔양을 막아주고 희생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것도 다 전 남친이 뒤집어 쓴 겁니다. 이 탈세 내역에 따라서는 제목은 탈세한 부분에 대해서 쯔양 채널을 세무조사하고 그 탈세 금액에 따라서 합당한 벌금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전 남친이 뒷광고를 했다. 쯔양 주장인데요. 전 남친이 뒷광고 안 했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제가 뭐 없는데 지금 정황상 봤을 때 전 남친이 다 뒤집어 쓴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말 뭐 반못하는 쯔양이 증언에서 다 드러나는데 그런 사람이 뒷광고를 하면 했겠죠. 그 다음에 전 남친을 내쫓은 과정과 공범. 네. 이 전 남친을 쯔양 채널에서 내쫓았잖아요. 왜? 네. 7대3이라고 이제 쯔양이 이제 저한테 알려줬어요. 댓글로. 네, 알려줬는데 전 몰랐지만 3이라는 건 사실 상당히 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쯔양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광고비도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커요. 그럼 대표라고 해서 7을 먹는다고 해도 거기서 아마 회사 지출이 나가는 게 한 2, 3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쯔양이 대표랑 거의 비슷하게 먹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부족하다고 대표를 내쫓으려고 한 건데 그때 혼자 못 쫓으니까 직원 2명하고 공모를 해서, 왜냐면 혼자는 못 내쫓잖아요. 네. 인원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 2명한테 어떤 뭐 제의를 했겠죠. 네. 대표를 같이 내쫓으면 뭐 너를 대표로 시켜준다든지 아니면은 월급을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위를 높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쫓고, 그리고 또 뭐 폭행남이로 몰아세울 때 이 직원 2명이 사무실 내에서 폭행했다고 증언했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공모한 거면 가짜 증언하겠죠. 네. 그러면 이 공모하고 가짜 증언한 쯔양 채널 직원 2명들도 공범으로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 두 분들 행동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자살 방조죄도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형량 커집니다. 빨리 자수하는 게 나아요. 본인들 위해서. 거의 살인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죄를 쓰시겠어요? 아니면은 빨리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시겠어요? 알아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3의 인물 조연수. 이게 뭐냐면 이 쯔양 사건은 계곡살인 사건에 이은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은혜가 조건 만남을 많이 했는데 조건 만남을 하는 여성들의 특징은 남자를 무조건 이용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조연수는 어떻게 보면은 다음 타겟이었을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을 나중에는 그랬지만 조연수보다 또 괜찮은 남자가 나타나면 아마 이은혜는 조연수도 버리고 또 다른 남자로 갈아탔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건 만남을 하는 여성들은 에게 남자는 그냥 이용같이 단순한 이용 대상일 뿐이에요. 더 좋은 남자 나타나면 뭐 버리는 대상이죠. 마찬가지로 쯔양의 전 남친은 일단 이용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자 버리고 퇴출시킨 거죠. 네. 근데 이때 아마 조력자가 있었을 거예요. 조연수처럼 제3의 인물이 아마 숨겨져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어쩌면은 지금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남자 중에 한 명이 조연수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쯔양은요
조건 만남을 한 여자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당신도 언젠가는 버려질 남자라는 거예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여자들은 끝까지 사랑은 안 해요.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전 남친처럼 다시 또 몰아가지고 차사를 유도하거나 그냥 다른 남자로 떠나는 거예요. 버려지겠죠. 이런 점을 꼭 참고하셔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저의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폭행남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따지면 살인 미수범입니다. 제가 그때 저의 여자친구 집 앞에서 저한테 이제 폭행 당하신 그 여친의 남자친구분을 제가 폭행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은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 아마 많이 다치셨을 겁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 그 범행을 했을 때도 그렇고 범행을 한 이후에도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 도망가고 나서 또 제가 그 다음날 그 여친 위협해가지고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전화해서 또 협박했어요. 죽여버리겠다고, 위치 어디냐고 대라고. 그렇게 제가 나쁜 짓을 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겁나서 안 나타났죠. 그리고 제가 무서우니까 고소도 안 했어요. 저는 경찰서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근데 솔직히 저는 그때 뭐 겁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 오늘 오라고 그래, 뭐 가면 가지, 이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폭행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앞뒤 신경 쓰나요? 저는 겁이 없었어요. 그만큼 제가 좀 막대먹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려는 거는, 그렇게 폭행남한테 폭행을 당한 사람은 남자일지라도 무서워서 고소를 못합니다. 그런데 찌양은 어떻게 했어요? 폭행을 당한 여자가 전남친한테 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자살할 때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고소를 취하할 것처럼 하더니 다시 또 고소 취하했던 걸 다시 바꿔서 다시 또 고소해서 결국은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법정에 계신 재판관 분들도 이런 상황을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폭행남은 아니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저는 제가 폭행남이었기 때문에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의 죄도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이 범행을 저지른 게, 이게 공소시효가 있거든요. 15년입니다. 살인 미수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는 죗값을 받으라면 받을 정도로 이분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라면 사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완전 꼭지 돌아있을 때 빼고 이제 이후에는 사실은 정말 매일매일이 사실 괴로웠어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제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폭행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지만 그 후에 이제 많이 자제를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 다른 분들한테도 폭행을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이후에도 폭행을 하고 했지만 고소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폭행을 당하고서 저의 폭행이 너무 과혹하다 보니까 다시 또 맞을까가 무서운 거죠. 무서워서 고소를 못 하신 거예요. 그만큼 폭행을 당한 사람은 남자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제 앞에서 맞으신 분이 다시 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나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폭행을 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존재들이고,
그러니까 악마인 거죠. 사실 저도 악마였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은 다시 생각을 해도 제가 너무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사실 죗값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죗값은 사실은 제가 인생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결혼을 사실은 여러 번 했고요. 첫 번 아내, 제가 결혼을 사실은 3번 했는데, 첫 번째 아내는 제가 폭행한 적이 없어요. 첫 번째 아내하고는 제가 주먹을 쓸 같은 일은 안 생겼는데, 두 번째 아내부터 제가 어떤 저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주먹이 나가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폭행을 했죠. 저 자신이 그건 너무 괴롭고, 그래서 제 두 번째 아내는 미국 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3명이 있는데 미국 가 있고, 지금 첫째 딸은 미국 대학에서, 유명 대학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 결혼을 또 했는데, 3번째 결혼한 아내도 제가 폭행을 안 하려고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성격이 3번째 아내도 좀 약간 괄괄한 편이라서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주먹이 잘못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런 행위가 여러 번 있었고, 아내가 많이 참아주다가 결국은 갔어요. 아이들 데리고. 사실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고,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는, 아이들도 사실 때리면 안 되는 건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아이들도 때리게 됐고, 제 아이들이 저한테, 제 아이들도 똑똑해요. 아빠가 왜 때리냐고, 아빠면 다냐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제 피를 받아서 막 당돌하게 나서는데, 제가 정말 미안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런 놈이 무슨 다른 사람 단절한다고 나서야 되는지, 저는 사실 나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언론이 너무나도 확실해 보이는 범죄를 피해자로 주장하니까 제가 제 죄를 밝히면서까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STBC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